첫 번째, 두 번째를 얘기할 적에 이 프렉 기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꼭 적어 놓으시기 바라요. 강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합법입니다. P, R, E, P 합법. Point, Reason, Example, Point 합법이죠. 양갈식 합법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example은 사례이기도 하고요. 이 E는요. 또는 evidence, 증거 자료를 말하기도 합니다. 볼까요? 누구 걸 가지고 해볼까요? 우리 김효진 강사님 걸 가지고 해볼까요? 침묵. 말인사. 안녕하십니까? 김효진 강사입니다. 몸인사. 저는 이번 교육과정에서 세 가지를 배우고 싶습니다. 전체 부분. 첫 번째, PREP 갑니다. 첫 번째, 강의 스킬을 배우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두드리는 겁니다. 포인트. 강의 스킬을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강의 스킬을 좀 배우고 싶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왜 배우고 싶은데? 뭐예요? 호기심 자극, 흥미 유발이죠. 느낌 오십니까? 강의 스킬을 배우고 싶어요. 왜? 교육생들의 생각. 왜냐하면은 이상하게 제가 강의를 하면요 10분 안에 교육생이 다 졸아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떤 강사님은 정말 재밌게 강의를 하시니까 깔깔깔깔 웃음도 많이, 소리도 많이 들리고 또 귀에 쏙쏙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교육생들을 집중시킬 수 있을지 정말 강의 스킬을 제대로 좀 배우고 싶습니다. 포인트. 결국 뭐예요? 강의 스킬을 배우고 싶은데 이거 나왔죠? 좀 집중력을 그죠?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 나도 그런데. 나도 교육하면 절반은 자는데. 나는 똑같은 강사님이시네. 공감대 형성. 아, 저래서 강의 스킬을 배우고 싶어 하는구나. 이유가 저러니까 어때요? 잔상이 오래 남는 겁니다. 그게 강의 스킬 배우고 싶어요. 지나가 보니까 어때요? 난리도 들어왔다 난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강의 교환 제작 스킬을 배우고 싶어 왔습니다. 우리 아까 강다현 강사님이 이 프렉 기법을 썼죠. PPT 제작 스킬을 배우고 싶어 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주로 제 강의 교환을 보면 흰 바탕에 검정색 글씨를 쓰는데 이 PPT를 정말 잘 만드시는 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요. 제가 대접받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왠지 이렇게 집중도 잘 되고요. 그래서 PPT 제작 스킬을 배우고 싶어 왔습니다. PREP. 그러니까 나도 그런데. 공감되거나 설득되거나 이런 일이 생기겠죠. 마지막 세 번째, 코칭형 대화 기법을 좀 배우고 싶어 왔습니다. 제 강의가 주로 원웨이 방식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가 좀 지루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우리 변희영 강사님 강의하는 거 보니까 뭐 자꾸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시간도 빨리 가고, 그리고 집중 잘 되는 것 같아서, 그거를 보니까 아까 보니까 뭐 코칭형 강의 스킬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뭐 코칭형 강의 스킬이 좀 궁금해서 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강의 스킬, PPT 제작 스킬, 코칭형 합법, 요 세 가지를 좀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혹시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으면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느낌 좀 오십니까, 이제? 결국 강사들이 교육생을 설득시키는 기본 권력은 이겁니다. PREP 합법이죠. 나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포인트. 이게 왜 중요한지 청중들과 교육생을 설득하지 않으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수많은 사례나 에피소드나 스토리를 만들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기업 교육을 하는 강사로서 지켜야 될 법칙들이 좀 몇 가지 있어요. 교재 보시면은 7페이지. 이제 7페이지네요. 강사 입장에서 지켜야 될 게 세 가지겠어요.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쉽지 않죠? 지금도 막 가르치고 싶은데. 그죠? 그죠? 수학료 안 줘도 막 앉아서도 가르치고 싶은데. 가르치지 마라.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명강사들은 교육생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명강사는 교육생을 동기부여할 수 있다. 오케이. 손 내리시고요. 아니다. 지 아무리 명강사를 하더라도 동기부여할 수 없다. 교육생은. 한 분 계시고요. 두 분, 세 분 계시고요. 이제 손들기 싫은 사람은 없으시네요. 다행입니다. 정답은 후자입니다.
아무리 명강사라 하더라도 교육생을 동기부여할 수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강사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 누군가는 와 정말 강의 좋았다. 저렇게 해야겠다. 라고 했었대요. 완전히 변화해버리고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강사한테 똑같은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오늘 강의 내용 별로다. 그죠? 그런 분도 계시고요. 와 너무 좋았다 하고 저 문 열고 나가서 잊어먹는 분도 계시고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누구는 변화하고요. 누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강사가 교육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동기부여시킬 수 있었다면 싹 다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육 현장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하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변화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발적 동기부여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강사한테 똑같은 말을 듣더라도 어때요? 절묘한 시간에 절묘한 타이밍에 딱 나한테 꽂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변화하고 누군가는 좋았다 하고 끝내고 누군가는 별로다 하고 끝내는 겁니다. 강사는 교육생을 동기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기부여 환경을 조성해 줄 뿐이죠. 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던져주는 겁니다. 어떤 강의가 명강의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강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심성은 어떠세요? 지나친 열정으로 막 뭔가 가르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충만해 계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좀 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열정이란 뜨거운 것을 내뿜는 것이 열정이 아니라 그 뜨거운 것을 품고 있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열정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그 뜨끈뜨끈한 것을 오날째 끄집내주는 사람이 진정한 교수자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르치지 말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거 뭐 제가 부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공을 좀 주고받고 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익숙한 합법이 강사님들의 합법 이거죠? 서술형 합법. 그죠? 주로 강사님들이 그러시죠? 다로 강의를 끝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육생들이 다 하자는 거죠. 그래서 서술형 합법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칭형 합법으로 좀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코칭형 합법의 핵심은요. 질문입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질문형 합법으로 좀 바꾸라는 얘기요. 질문형 합법으로. 이 서술형 합법을 다른 말로 하면은 티칭 합법이라 그래요. 가르친다 그래서. 그래서 티칭 합법에 준하는 또 반대급부가 코칭 합법입니다. 서술 합법에 준한 반대급부가 질문 합법이고 티칭형 합법의 반대급부가 코칭 합법이에요. 괜찮으시겠죠? 서술형 합법, 티칭형 합법에 해당되는 것이 뭐예요? 원웨이 합법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강의 합법. 근데 질문형 합법이나 코칭형 합법을 우리는 투웨이 합법이라 그래요. 주고받고 하니까. 괜찮으시겠죠? 티칭형 합법의 서술형 합법의 장점은 뭘까요?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단점은 뭘까요? 지속되면 지루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질문형 합법, 코칭형 합법의 장점은 뭘까요? 집중력은 좋으나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뭐가 많이 걸리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강사님들이 이쪽 거를 많이 쓰더라. 마음이 급하니까.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 여기로 넘어오세요. 집중이 되면요. 저도 서술형을 지금 쓰잖아요. 서술형 합법 넘어갔다가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타이밍 되면은 이쪽으로 넘어오시고 왔다 갔다가 잘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다양성을 고려하라. 여러분은 어떤 걸 좋아하세요? 조금 논리적이고 로지컬하고 증거 자료나 좀 과학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러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그걸 자꾸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딱딱한 강의가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때요? 되게 에피소드나 사례나 재밌고 웃기고 막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또 그런 걸 땡겼습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어때요? 교육생 입장에서 접근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어때요? 되게 외향적이신 분들은요. 툭툭 개인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내가 개인 질문 받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니까. 또 약간 내성적인 분들은 어때요? 브림토 이런 걸 좀 좋아하세요. 앞에 나서 발표시키거나 지명 질문을 잘 하지 않으시죠. 내가 그러니까. 근데 프로가 되면요. 내 스타일이 아니라 교육생 스타일로 강의 컨셉을 맞추셔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육생들이 외향적인 분이 많은지 내향적인 분이 많은지. 예? 대상자들의 직업, 성...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죠? 예측할 수도 있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요. 교육장에 일찍 가시면 됩니다. 30분 정도 일찍 가서 보시면 돼요. 교육장 분위기 어떤지. 왁작지껄 해요. 어떤 분들이 많은 겁니까? 외향적인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요. 절간 분위기예요. 어때요? 야, 오늘 질문하면 대답 안 하겠구나. 예측하셔야죠. 그럼 어때요? 굳이 발표시키지 말고 어때요? 2인 1조로 어때요? 그냥 토론하게 하고 느낌 있게 하고 지명 질문하지 말고 허공 질문하고.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던져놓고 내가 대답하고. 근데 굳이 대답하기 싫은데 질문하면 어때요? 짜증나는 거지. 그죠? 내외향적. 또는 어때요, 여러분들? 가보면은 수업 듣는데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어때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어때요? 이렇게 하면서 듣는 분들 계세요. 뭐요? 필터링 하면서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말이 논리적이 아니야? 듣는 분이 있고요. 무슨 말 하면 직관적으로 듣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느낌 좋네. 맞는 말 같네. 이렇게 듣는 분이 있고요. 의심하면서 듣는 분이 있습니다. 주로 자내형이신 분들이 필터를 가지고 들어요. 우내형들은 직관적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듣는 분들은 에피소드나 사례를 좋아해요. 직관적으로 당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자내형들은요. 저거 근거 있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듣는 분도 있습니다. 그때 또 증거 자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강의 중간중간에 교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지나친 열정은 준비 시작. 명심하시기 바라요. 요 세 개 여러분이 마지막 강의라는 그 순간까지 놓치셔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겠죠? 네, 다음 교육생은 그러면 어떤 입장에서 교육을 들을까요? 성인들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동의하시죠? 그죠? 우리 그 집중시키는 방법 중 4가지 중에도 뭐가 있습니까? 재미 유도가 있죠. 그죠? 흥미 유발, 호기심 자극, 재미 유도, 이익관계 형성 중에 재미 유도. 당연하겠죠? 재미있는 것부터 공부한다고. 누구 입장에서? 교육생 입장이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강사님들 자기가 재밌다고 생각하면은 자기 입장에서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때 이제 언밸런스가 나는 겁니다. 항상 누구 입장? 교육생 입장에서 설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뭐 당연한 이 얘기죠, 그죠? 전체 부분, 아까 전체 부분 합부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전체부터 이해하고 부분을 이해하면요, 인지력이 좋아진답니다. 오늘 주토피아 처음 오신 분들 조금 낯설고 멀게 느껴지죠? 내일 오시면요, 오늘보단 가깝게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오늘 두 번째 오셨던 분은요, 처음 왔을 때보다 어때요? 좀 더 가깝게 느껴질 겁니다. 수료할 때쯤 되면요, 주토피아가 되게 가까운 거리로 느껴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익숙해지니까. 그리고 주토피아까지 어떻게 가는지 알기 때문에 가깝게 느껴져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쭉 직진해 부산역 내려가지고 부산역 바라보고 아스티 호텔 옆에 어쩌고 이 보인단 말이에요. 처음 왔을 때 어때요? 드리번 여기 어디지? 어디 한참 막 헤매다가 똑같이 1시간 걸렸는데 어때요? 예, 되게 멀게 느껴지고요. 익숙해지면 짧게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체를 보여주고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체감 시간이 짧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강의 교환에는 목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전체를 보여주라고. 다 이유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80%는 이해하고 넘어간다. 80%는 이해가 넘어간다. 여러분 강의가 마지막 강의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들 또 다음에 CS 교육 받고요. 다음에 또 안전교육 받고 다음에 또 소통교육 받습니다. 마치 여러분 강의가 마지막 강의인 것처럼 너무 애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뭐 휴식 시간 뺏어가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이번에 내가 그래 뭐 빗불 한 20-30불 건졌으면은 또 오늘 나하고 뭐 연이 아닌갑지. 다음번에 또 다른 강사 오시면은 그때 또 빠방 하고 뭔가 각성이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강의하시는 게 훨씬 더 피드백이 좋게 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넘치면은요 부족하리만 못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